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에서 꿈꾸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꿈하루 F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년에 말레이시아 조호바루를 여행하면서 아이들과 또 남편과 함께 국제학교들을 방문을 했었어요. 조호바루에서 6개 학교를 둘러봤었는데 학교에 방문했을 때 느낌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개인적인 느낌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헬프 국제학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헬프 크레센도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전화를 통해서 미리 투어 날짜를 정해서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봤더니 이제 학교에 투어는 가능한데 제가 문의했던 저희 아이의 학년에 대기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면 투어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일단은 저는 학교가 궁금했기 때문에 보러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방문을 했는데 첫 느낌은 제가 쿠알라룸푸르에서 갔던 헬프 국제학교와 비슷한 느낌의 그런 깨끗하고 깔끔하고 좀 밝은 분위기의 학교였어요. 제가 KL에 있는 헬프 국제학교에 갔을 때 되게 좋은 인상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와 같은 이름을 가진 학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이 학교를 방문을 했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비슷했지만 이제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다른 팀도 투어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두 팀이 함께 투어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실도 보고, 학교 이제 뭐 시설들도 구경을 시켜주셨는데 교실 분위기나 시설 등은 신설학교였기 때문에 좋은 편이었고요. 가격은 이제 쿠알라룸푸르 헬프보다 조금 저렴한 편이었어요.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들도 학교에 계셨고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제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헬프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잘 잡혀져 있는 학교 같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아무래도 신생학교다 보니까 지금 이제 좀 정리를 해나가는 상태고 아직 자리가 다 잡혀 있는 느낌은 제가 못 받았어요. 두 번째로 제가 방문했던 학교는 텐비 국제학교예요. 텐비 국제학교는 제가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들어봤던 학교였고 또 KL에도 몇 군데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 학교도 어떨지 굉장히 궁금한 상태로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일단은 처음에 학교를 갔을 때 느낌은 주변이 굉장히 약간 도심에서 좀 벗어난 곳이었고 그리고 나무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학교에 도착을 했더니 숲속에 있는 학교 같은 느낌? 약간 공원에 있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그런 분위기의 학교였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해 주시는 직원분도 굉장히 친절하고 에너지 있게 상담을 잘 해주셔서 좋은 인상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실도 보여주시고 시설들도 보여주시는데 규모는 생각보다 굉장히 아담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교실로 이동하고 이제 여러 뭐 카페테리아나 이런 곳으로 이동할 때 복도를 지나야 되는데 이 복도가 이제 사방이 뚫려 있는 형태의 복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물과 건물 사이를 이동할 때 이 복도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날따라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빗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이제 싫어하더라고요. 이동을 할 때 빗소리가 천정에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고 좀 무섭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같이 갔을 때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던 학교였어요. 근데 일단은 그건 비가 와서 그런 느낌이 들었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아담하고 아이들 보내기에 괜찮은 학교였다는 느낌이 또 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방문했던 학교는 오스틴 하이츠 국제학교라는 곳이에요. 이 학교 같은 경우도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미리 접하고 갔는데 가기 전에는 이제 되게 저렴한 학교다 이런 이미지만 가지고 갔어요. 막상 가봤더니 학교 분위기 자체는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일반 공립학교 정도 그런 느낌의 건물이었고 뭐 특별히 그렇게 뭐 낙후되어 보인다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제가 느끼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상담하시는 분이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다 시설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제 오스틴 하이츠 같은 경우는 둘러볼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실도 보지 못했고 그냥 로비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학교 비교해서 말씀드리기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 주변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주변이 한국과 약간 비슷한 느낌?
상가들이 있었고요. 이제 상가마다 학원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제 가게들도 있고 이렇게 좀 도심 한복판에 있는 학교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저희가 거기서 이제 상담을 받고 나서 아이들이 맥도날드를 먹고 싶어 해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를 먹었던 기억도 지금 나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거는 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성적이 좋은 아이들 있잖아요. 이제 사진하고 그 결과물을 앞에 쫙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학교들은 갔을 때 공부 느낌의 그런 학업 성적이나 아니면은 뭔가 그런 거에 대한 노출이 별로 없었는데 오스틴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그거를 앞에 되게 쫙 전시를 해놓고 굉장히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실제적으로 여기서는 공부를 좀 많이 시키는 학교라는 그런 평도 많이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 학교는 아이들이 어릴 때 보내기보다는 약간 세컨더리 정도 친구들이 공부하기 좀 좋은 곳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번째는 래플스 국제학교를 갔는데요. 래플스 국제학교는 제가 머물렀던 숙소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차로 이동 중에 몇 번 봤었는데 거대해 보이는 그런 규모였어요. 멀리서 보기에도. 그래서 일단은 도착한 느낌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였어요. 제가 듣기로는 5만 평의 캠퍼스라고 들었어요. 5만 평의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인데 거의 뭐 이제 대학교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큰 규모의 학교고요. 제가 투어를 했던 말레이시아의 여러 학교들 중에서 단연코 탑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설 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학비도 제가 봤던 학교들 중에서 거의 상위권대에 있는 그런 학교였는데 시설 면에서 그렇게 좋기 때문에 학비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원어민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그리고 미국식 교육을 하는 학교이고요. 둘러본 결과 도서관이랑 식당 그리고 체육관 등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도서관 같은 경우는 규모도 규모지만 일단은 들어갔을 때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도서관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체육관 같은 경우는 바닥을 되게 공들여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바닥에서 아이들이 뛰었을 때 뭐 관절이나 이런 곳에 충격이 덜 가게끔 특별하게 만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남편도 한 번씩 뛰어봤는데 확실히 발에 충격이 덜 하더라고요. 이렇게 딱딱한 느낌이 아니라 약간 말랑말랑 한다고 해야 할까? 뭔가 이게 적인 그런 바닥재를 사용을 해서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이제 식당이 있어요. 식당은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모두 실외에 카페테리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점심을 뚫려 있는 공간에서 먹어야 돼요. 먼 나라에서 아이들이 이제 밖에서 밥을 먹는다는 게 그때는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제가 말레이시아에 살던 사람이 아니고 그냥 놀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더운 날씨에 적응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둘러보던 중에 이제 래플스는 식당이 실내에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에어컨도 틀어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진짜 식당을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랬는데 일단 제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야외에서 먹는 것도 아이들이 적응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여기 오래 지내다 보니까 이 따뜻한 날씨에 익숙해져서 밖에서도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실 수 있게 되었거든요. 써네이 국제학교를 제가 둘러봤는데 써네이 국제학교는 캐나다식 교육을 따르는 학교예요. 이거는 이제 100% 원어민 교사를 자랑하는 학교인데요. 원어민 비율이 높으면 보통은 학비가 굉장히 비싸게 되거든요. 근데 이 학교는 이제 원어민 교사 비율에 비해서 학교 그 학비가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예산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비싼 학비가 될 수도 있고 싼 학비도 될 수 있는데 이제 이거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원어민 비율이 높은 학교들에 비해서 이 학교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교 이미지는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했고요. 그리고 예뻤어요. 일단 규모가 뭐 래플스처럼 큰 건 아니었고요. 입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봤더니 대기자 명단에다가 이름 올려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의 나이와 뭐
그 생년월일을 말했더니 아이가 들어갈 그 반에 이미 30명의 대기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반은 한 반밖에 개설이 되지 않아 있고, 그리고 한 반에 정원이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근데 거기에 대기자가 3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 아이들이 다 나가도 저희 아이가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일단은 뭐 한 반이 더 개설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대기자 명단에 이름 올려놓고 오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바빠 보였어요. 아무래도 인기가 많은 학교다 보니까 하실 일들도 많이 있으시고, 또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조금, 바빠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학교는 엑셀시어 학교인데요. 엑셀시어 국제학교도 영국식 학제를 따르는 학교예요. 여기서는 상담해 주시는 분이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느낌의 분이 나오셔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말씀도 굉장히 잘하셨고 친절하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학교가 어떻든 간에 일단은 신뢰가 가는 학교 중에 하나였어요. 이 학교에서는 굉장히 내세우셨던 게 올림픽 규정 사이즈의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어린이에 맞는 그런 수영장이 따로 있다. 이거를 되게 강조를 하시면서 말씀하셨고요. 올림픽 규정 사이즈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대회가 이 학교에서 많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이제 뭐 강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관심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크게 메리트가 되지 못했지만 이런 걸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곳은 번화가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위치해 있어요. 주변에 뭐 이제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신 주재원분들의 자녀분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라고도 해요. 그리고 원어민 비율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높은 편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대략적으로 제가 둘러보았던 학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세한 정보는 또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